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1, 2, 3, 4, 5, 6, 7, 8, 9 수의 비밀 중국의 소강절 선생 오늘은 3편째로 자손이 역적의 멸문지화와 집안이 풍지박산 날 일이 뻔하니 백방으로 구명할 길을 찾았으나 달리 방법이 없다가 오대손부는 갑자기 시어머니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막 달리다시피 하여 옛날 양반들은요 안 달렸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지만 뭐 죽지 살기로 막 달리다시피 하여 형조 판서의 집에 당도했고 소강절 선생의 유품을 가지고 가서 판서를 뵙고자 청하니 형조 상서는 그 말을 듣고서는 이미 작고하신 지 오래되었으나 그 명망은 대단히 높은 대정치가요 대단했습니다. 문장가이자 주역에 달통하여 천지우주에 돌아가는 길흉 화복의 이치를 꿰던 분의 선물 유품을 방 안에 앉아서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당에 나가 돗자리까지 깔게 하고 한쪽 무릎을 딱 꿇고서 양반들은 그렇게 했죠. 그 유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기침을 했는가? 내 관심법 앞에서가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웬일인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유품을 받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방금 앉아있던 사랑채가 그대로 폭삭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자, 여러분 여기서 중국의 그 판서들의 사랑채는요 우리나라 이 궁궐로 생각하시면은 보다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고 그 대들보는 그냥 깔리면 바로 즉사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중국 사랑채는 한국 집과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대하잖아요. 한국 집과는 이 경복궁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해서 어쨌든 폭삭 내려앉는 순간 깜짝 놀라 일단 함을 급히 열어보니 함 속에는 글자가 쓰인 하얀 창호지 한 장만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재빨리 탁 펼쳐서 보니 형조 내가 대들보에 깔려 죽을 것을 살려주니 나의 오대손을 구해달라. 응? 활려 앞량사 구와 오대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에 형조 판서는 재수사를 명하여 소 선생 오대손의 무죄를 가려냈고 오대손은 생명과 가문을 보전하게 됐지요. 다 이게 부처님 뜻입니다. 선천상수학의 원리를 해석이 난해한 주역의 이치와 연결하여서 매화역수라는 독특한 수리역학을 개발하였으니 숫자를 통해 우주와 세상의 이치를 보고 통달한 소강절 선생은 후손의 운명은 물론 그에 얽힌 그 운수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이는 기적을 넘어 도인이나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물의 이치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고 고대 서양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가 피타고라스는 알아도 동양의 더 위대하신 소강절 선생은 잘 모르죠. 어쨌든 알면 보이는 것이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만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 지혜의 4월 초파일 연등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여러분 가정내 연등 올리시고 윤석열 천일 기도 초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촛불.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그 한때 윤 대통령의 초들이 정말 네. 환하게 밝혀졌는데 네. 우리 시청자 대들보 떨어지는 여러분들, 거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네. 여름에 초를 키면 너무 더위에 지칠까 봐서 초를 안 키시는 건지. 꽃놀이 가셨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등은 많이 달아주십니다만은 네. 초의 힘이 약간 이 약한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짠하네요. 네. 윤석열 짠해요. 대통령. 뭐. 예. 네. 자, 어제 방송에서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 등판할 것이다. 몸을 풀고 있다. 네. 아마 추경호 후보와 유영아 후보 간의 경선에서 유영아 후보가 이겼을 경우에는 네. 극적으로 박근혜 등판이 예상되죠. 네. 그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좀 분석 좀 해달라. 네. 그 의뢰가 들어왔고 아마 법주님께서 아마 네.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특히 또 이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 관계에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우리 시청자 네. 궁금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요. 토생금 하면 아랫사람인데 대단히 뛰어난 배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원연에 들어와서는 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하나 병호합, 원, 두 명의 박근혜와 두 명의 남자. 이렇게. 박근혜와 사랑하는 남녀간에는 이수일의 심순애의이지만 이거는 아랫사람으로 인물을 배출해내는 거니까 인물을. 자, 그렇다면 박근혜와 두 남자 하면은 유영하와 김부겸? 아니면 10곡에 20곡에 유영하와 장동혁? 아니 지금 박근혜와 두 남자 한 그러면 번 더 일단 박근혜와 두 남자. 김부겸이 유영하가 허락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했으니까 김부겸. 그리고 유영아는 뭐 박근혜 대통령 접근을 알려져 있으니까 유영아. 이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오늘 뭐 두 사람에 대한 뭔가 심도 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떠오르는 장풍 휙. 떠오르는 휙.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우리의 여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몇 번 배웠습니다. 이렇게 좀 멀고도 가까운 발치에서 가깝게는 있지만 그분이 저를 모르니까 멀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회장님은 그때 딱 저기에 그 빨간 스카프 메고 저희가 쓰는 그 신문사에 그때만 해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참 아름다웠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식사 같이 하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때 빨간색 스카프가 멋지셨는지 회장님을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만나게 되면 어디서 많이 봤네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우리 월강사 법주님은 기억하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곳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양력 제사를 모셨잖아요. 네. 그 당시 청와대 민정 그래 맞아. 다녀가기도 했는데 그거 다 보고를 했는데 모를 리가 없지. 그렇다 CD를 구워갖고 다 청와대 보고 했죠. 네, 응. 대통령께서 가져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진짜 했나 안 했나? 잘하고 계셔. 그리고 밖에서 그때 밖에서 했잖아요. 앞에서, 예. 마당에서. 네. 진짜 그렇다 진짜. 박근혜 그때 모를 리가 없지. 바람 불어서 내 머리 확 날린 것도 다 보셨네. 네.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리라고 나 봐요. 우리 사랑하는 네. 존경하는 박근혜 우리 선덕여왕의 여왕마마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초삭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참. 있잖아요 박사님. 종교인들은요 의도적으로도 무게감을 갖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의도적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해서 우리 폼생폼사 여러분
가볍게 생각됐다면 잠시 죄송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상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질서정연하고 과학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이시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팔자를 이렇게 뒤다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물질의 유물론 과학에서는 물질의 초극 미세라 여겨지는 양자 물리학, 얼마 전에 엄청 시끄러웠죠.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저도 양자 물리학을 이렇게 찾아보았고 과학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마음작용, 응? 마음작용,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의 세계, 무의식 영역도 포함된다고 보는 유식을 설명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양의 세계관이며 우주관이니 서양의 과학을 물질적 논리관이라 한다면 동양의 음양오행론은 서로 유기적인 자연의 순환 논리로 이렇게 유기적인 자연의 순환 논리로 이러한 우주관은 동양인의 존재론과 윤리의식을 대단하죠. 윤리의식을 포함한 운명론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고로 유물론적 분야만을 이렇게 다루면 과학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를 다룬다 하여 저쪽 종교에서 우리를 갖고 미신이라고 치부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치부한다면 그것은 반쪽도 안 되는 과학이니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서 계속 어려운 얘기만 쓰여 있더라고요, 박사님.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쓰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아이 그래 그럼 고로 그냥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하여 고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대해 이해하려다가 책을 이렇게 접고 이러니 저러니 어려운 얘기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양자 물리학이니 뭐 양자 역학이니 뭐 이런 거 어렵고 듣도 못한 얘기를 하지 말고 다시 되돌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농자 천하지 대본의 새마을 운동처럼 새싹이 피어날 계절을 미리 준비해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려는 지혜로운 농부의 마음과 같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불확실성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용기를 갖도록 이는 순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규결됐고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운기에서 우리가 그 어떤 신상의 변화가 오거나 또 이렇게 조직이 와야 되거나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조직이 와야 될 수가 있는데 그 명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은요. 그분은 팔자 자체에서 그 조상님의 기운 그거를 명리에서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거나 담벼락 무너지듯이 무너지면은 조직이 와야 되고 관을 치는 명예로운 기운이 식상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거 그것이 또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오면은요 뼈에 박혀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명예로움이 날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이치에 우리의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또 있을 때 조금씩 나눠줘라. 또 도로 먹을 우물에 침 뱉지 마라. 그리고 어려움도 3년이요 행복함도 3년이니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후다닥 등 돌리지 마라. 우리가 그거를 배신이라고 하죠. 그 배신 행위를 너무 이렇게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지 마라. 이렇게 하고 정치권에서는 아마 그걸 철새라고 제가 표현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운세의 흐름에서 개개인이 이렇게 부닥치는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바란다 하죠. 바란다.
변화하는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등에 정말 칼을 꽂지 않고 조금 서운하게 했다면 그거는 이해와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먼 미래에서 보면요. 그것도 투자입니다. 꼭 여러분 투자가 꼭 돈만 투자하고 내가 장학금을 주는 게 투자 같죠? 남이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어도 남이 조금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도 조금은 기다려주고 참아줄 줄 알면요. 그것도 일종의 인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흘러서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이 돌아오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우리 보수 진영이 아닌 사람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선덕 여왕에 비교하면서 여왕마마라고 표현했다고 저 여자 약간 이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요. 신라시대에 태어나서 선덕 여왕이 저는 이렇게 윤회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니까 성씨는 본의 아니게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 포용히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운세가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뭐 보수가 진보가 보수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운세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을 이해를 하게 되면요. 아시겠죠? 물 좀 마시고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이리왈 저리왈 과학을 데려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무슨 과학 EBS 방송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농자 천하지 대본 새마을 운동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풍파를 겪지 않게 살려면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부처님,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초파일날 등좀 다시고 그 다음에 등 달기 싫으면은 약속을 좀 잘 지키시고 이간질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기 또 남의 거 그냥 공연히 탐내지 말고 이런 몇 가지 굉장히 쉬운 거만 고치면 여러분들도 화이트 칼라가 머지않아 되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윤리관이 있는 것처럼 네 박사님 말이 제가 또 혼자만 이렇게 길게 해서 어떡하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52년생 자 이 자리를 빌어 아니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박근혜와 두 남자에 관한 이 두 남자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저희들이 조합했습니다만은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김부겸, 유영아 또 유영아, 박지만 저는 갑자기 유영아, 박세현 이번에 휴가 나왔죠. 저는 갑자기 동력 동자 가 떠오르는데 신동 뒤에가 뭐일까요? 신동엽이요? 요즘 개그 프로 보시나? 저는 갑자기 방송에 신동엽 좋아한다고 그러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박사님 저는 신동 요게 누굴까? 저는 우리 신동욱 박사님 엄마가 우기야 이랬죠. 우리 아가 우 이렇게 안 했나? 우가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사람 동우가는 안 하시고 우가 그러시대. 그렇죠. 우가 그 연산군이한테 용화 했듯이 용화. 우가 그래가지고 예. 동네 사람들 내 이름이 우가로 알아 우가. 우가. 동우가 모르고 우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우가로 알아 우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동욱 박사님을 상당히 가족으로서 사랑을 할 텐데 그래도 워낙 윤리관이 세시고 표현을 안 하시고 표현하시겠어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동욱 박사님이 우리 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듯이 마음의 내심에는 늘 동생들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 세계에서는
부자간에도 권력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좀 비껴가는 얘기지만 박사님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이리저리 뛰고 다니고 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문가에서 개밥의 도토리가 아니냐 신동욱은 개밥의 도토리가 아니냐. 어? 그 신동욱 박사님한테 조그만 저 박근혜 대통령 현역에 계실 때 좀 그런 소리를 가끔 들었습니다. 조금 좀 밀어주지도 않아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조금 이끌어주면 어떨까. 저 불쌍한 사람 참 젊은 사람이 저렇게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공주님 손잡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또 요새도 마찬가지. 요새도 이 카메라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보자 하는 사람도 없이 참 이리저리 뛰고 다니고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 애잔해 하는 거를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영아는 한 남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옆에 있는 분 그분은 금배지니까 뭐요 금조기업이네. 그리고 한 남자는 참 개밥의 도토리 신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요 개밥의 도토리는 옛날에 대원군도 그랬고 주원장 있죠. 주원장도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개밥의 도토리였어요. 박사님 실망하실 거 없어요. 아니 주원장 더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모태동 중국말로 어떡하지 모주석 모태동도 얼마나 개밥의 도토리하고 거기 모태동은 또 죽음을 얼마나 수없이 당했었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4월 초파일 기념으로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저 박사님을 신동욱 박사님을 위해서 월강사에 좀 연동도 좀 많이 밝혀주시고 능력이 되신 분이 어려우신 분은 말고요. 어? 능력이 되시면 등 좀 밝혀주시고 개밥에 도토리 신세에 있는 우리 신 박사님은 빨리 집을 사서 좀 이 카메라 장비도 좀 착 들여놓고 집에 자택에 들어가시면 좀 편하게 씻을 수 있게 따신 물 나오는데 좀 그렇게 환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애써주셔서 이렇게 축복 좀 받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일종의 조금 그런 마음의 말씀을 드려봤네요. 왜? 신동욱 박사님도 만만치 않은 집이십니다. 여기 무신, 갑인입니다. 이거 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거 고구려 때 또 고려 때 고구려까지 얘기 안 해도 고려 때 아니 신순겸 있잖아요. 유명한 분 대단히 물론 조선시대 사육신도 있지만 거실로 올라가서 또 김유신도 있지만 고려 때 신순겸 장군의 직방 대대대대대 손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협심 있고 의리 있고 애국심 있는 무인의 장군의 집안입니다. 저 우리 신동욱 박사님은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예. 지금 갑자기 지금 박근혜와 두 남자의 유영아 의원과 제가 지금 들어갔는데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들어갔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만은 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지난 며칠 안 됐죠.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대구 출장에 있어서 대구 출장 그렇죠. 예. 때 네. 동대구에서 KTX를 타는데 유영아 의원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같이 타야 되는 시간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이제 나는 1호차에 탔고 1호차에 탔고 네. 1호차 13B에 탔고 좌석이 유영아 변호사는 2호차 특등석에 탔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길은 같아. 거기서 갈라져. 한쪽은 특등석으로, 하나는 이제 일반실로. 갈라져. 네. 그래서 막 타야 되는 시간이니까 거기서 인사 나누기가 그래서 이제 각자 한 분은 유영아 의원은 특등석으로, 네. 저는 일반석으로 이제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야 되니까 유영아 의원이 다시 나와야 되니까 네. 특등석에서 그 탔던 대로 나와야 되고 나는 1호차에서 그 라인에 나가야 되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아 그랬구나. 그 부딪혀서 뭐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고 네. 헤어졌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 때문에 오늘 이 박근혜와 두 남자의 이야기를 우리 법주님이 하시나 보네. 예, 그게 왜냐면 있잖아요, 박사님. 오늘이 병인 청묘
호랑이 날이거든요. 오늘이 병인 호랑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유영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어. 아니 지금까지 처음 만났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더구만요. 키는 어느 분이 더 커요? 유영아 변호사 저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유영아 변호사 조금 더 컸고 그래요? 머리숱은 내가 좀 많았고 아, 어우, 음. 박사님 머리숱 너무 많아. 아우, 머리- 얄미워. 머리숱은 내가 좀 더 많았고 머리숱 많아, 얄미워. 그런데 오늘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호랑이가 있고 호랑이가 보이고 그렇게 해서 박사님 얘기하고 괜히 또 초가 윤석열 대통령 초가 이렇게 안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의 뭐 신세 타령은 아니지만 조금 여러분께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전전한테 왜 아 나 오늘 남편이 고기 사온다고 했는데 나는 오늘 생선 해물탕 먹고 싶은데 아이 이러는데 남편이 고기를 안 사오고 고기가 없어서 생선밖에 없어서 생선 사왔다고 딱 하는 날 있죠.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돼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네. 유영아 변호사는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의 14대 후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고려 장절공 신순겸 장군의 35대 손이고 네. 근데 이제 유성룡은 문인이죠. 그렇죠. 예. 그 신순겸 장군은 무인이죠. 네. 그러니까 문무. 이제 유영아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니까 문인에 가깝고 법대 나와서 그렇지.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찍으러 다니니까 무인에 가깝고 노가다. 왜냐면 장비가 아. 장비가 이게 오늘날 옛날로 치면 칼이야 창이고 네. 이거 둘로 메고 다니니까 산천초목 유튜브를 찍어야 우리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동욱 박사님을 개밥의 도토리니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또 신 박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왜 그렇게 신 박사님을 개밥의 도토리야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개밥의 도토리까지는 아니고 개발의 밤톨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멋진 표현이네. 도토리보다 내 급이 위야. 아, 알밤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밤. 예. 개밥이 도토리 예. 개밥에 내가 밤톨 정도는 될 것 같네. 예.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또 장비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인 박사님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여러 절이 있지만 월광사 충정로에 4월 초파일 등 또 더불어 미래 백중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하나씩이라도 좀 밝혀주시고 이 우리 가련한 윤석열 대통령 초 올려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 내에 부디 건강히 하기를 바라며 오늘은 참 박근혜와 유영하 또 박근혜와 신동욱 또 유영하와 신동욱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말이 네. 되는 게 네, 유영하 변호사는 유성룡 영의정의 네, 후손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할 수 있는 운명이에요. 예. 네, 운명. 네. 운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가 있고 네, 나는 신순겸 장군의 후손이니까 네, 무인의 후손이니까 나는 그러니까 야전 사령관이 밖에서 멀리 돌아다니며 유튜브 찍으면서 그냥 보호해 주는 거지. 이거 말 되네. 안 되죠. 내가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나는 기준이 무인이기 때문에 네. 옆에서 이렇게 옛날로 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옛날로 치면은 비서실장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 옛날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때 도성지라 불렀지. 도성지. 나는 도성지 역할이 불가능하지. 무인이니까. 도승지는 말 타고 다니면서 칼싸움 정도 하고 다니는 게 내 예. 기질에 맞고. 그 목소리도 또 음. 우렁차시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니까 가까이서 네, 도성지로 역할이 맞지. 네, 네. 꼭딱 떨어지네. 예, 서해 유성룡의 문인 신순겸 장군의 무인 이렇게 우리는 험한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실력과 결국은 지혜가 득하여야 넉넉한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가 만들어집니다. 더불어
등을 올리시고 초를 올려주신 분에 대한 감사함, 그 다음에 건강하심, 자녀의 정명남님, 자녀 또 여러분 있잖아요. 박종순 어머니 등 시험 합격 발언, 상업 원만, 부동산 매매, 인연의 평온함이 이어지시도록 그 부동산 그 엄마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도 정씨 어머니지. 좀 평온함이 이어지시도록 4월 초파일 여러분 가정 내 연등 올리시는 공덕과 윤석열 천일 기도 촛불 발언 올리며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함께 하시길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이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지금 미국이고 한국이고 세계가 아주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의 미학이 있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그러하듯 부자일수록 단순하고 정결하게 실내 장식을 하며 옷 입는 것도 복잡하지 않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들은 복잡함을 배제합니다. 미니멀리즘이 현대인에게 그 안정감을 주는 이유도 단순함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 때문이라 보는데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본질에서 벗어나고 왜곡되는 진실과 진리를 우리는 그동안 허다하게 경험해 왔으며 무엇보다 진리는 복잡하거나 번다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단순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살림살이가 많을수록 사람은 도구의 노예가 되어가지 않던가요? 그런 면에서 오컴의 면도날, 면도날은 단순함의 진리와 상통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오컴은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며 피란치스코의 수사였던 그는 필요 없이 가설을 늘려서도 안 되며 더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한 것이 더 훌륭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을 폈고 여기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사고의 원칙이 유래된 것입니다. 핵심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두 가지의 가설 이상이 대립한다면 가장 적은 수의 가정을 필요로 하는 가설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가설을 딱 잘라내버린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면도날을 쓴 것이지요. 경제성의 원리로서 경제 효율성을 따지는 단순함이니 이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팔자학 또는 음양오행론과 십간십이지의 조합으로 나타난 8글자로서 인간의 삶과 인생을 무궁무진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인간 수명 100세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겠으나 그 긴 세월 동안의 인생 궤적을 핵심만 뽑아서 좌표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은가? 질문하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것이 항상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길게 설명한다 해서 본질에
가까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함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무궁하게 풀어갈 수도 있지만 핵심을 안다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으니 괜한 수고를 더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이처럼 단순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만이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혜의 4월 초파일 연등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여러분 가정 내 연등을 올리며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월광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분들이 네. 많은 촛불들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등도 따라주셨습니다만 네. 이 촛불 공덕도 이 등을 다는 것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저 촛불이 꺼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위험해진다 라는 것을 우리 지지자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초를 밝혀주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장동혁 그분이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지 그 여파인지 미국 LA에서도 초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일본에서 올려주신 분은 이미 이제 타서 제가 그래도 탔어도 계속 기도 발언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수 김지수님께서 저 촛불 5개를 올려주셨고요. 미국의 LA 보살님께서 어머니와 저 가족해서 2개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올려주신 최은수님, 은순수 최은수님, 그리고 김순득 어머니, 또 차현숙 어머니, 초는 이제 거의 오늘 끝나면 다 이렇게 타지만 3720일 초 올려주신 분, 초가 다 탔다 할지라도 윤석열 촛불 기도가 다 탔다 할지라도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요. 특히나 최은수님으로 인해서 천일 촛불 기도를 하게 됐죠. 최은수님 감사하고 우리 김순득 어머니 고맙고요. 최현숙님 늘 끝날 때쯤이면 올려주시고 김순득님도 끝날 때쯤이면 올려주시고 또 최은수님도 굉장히 부산의 불자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월광사까지 초를 올려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릴게요. 그리고 미국에서 올려주신 그 분도 고맙고 우리 저 김지수님 5의 숫자 산신할아버지 또 5는 술 강아지 뿌리를 내리고 있죠. 5개 5의 숫자는 굉장히 그 부자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옛날에는 호텔에도 7개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5성급이죠. 우리 또 여기 군인들 별도 5성이죠, 회장님? 네. 4성에서 5성 장군이 참 드물죠. 그렇게 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촛불이 꺼져가서 참 센치해졌습니다. 정말 가슴도 아프고 그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또 아픈 건 아닌가 싶지만 이렇게 부처님의 광명의 불길이 들어감으로써 또 타는 심장에 생명을 더 불어넣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힘입어서 여러분들도 또한 힘입는 대신 또한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야죠. 아프지 마시고요. 올해 화기가 중천을 할 때는요 심장이 벌렁벌렁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돈이 타 녹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 게 일단 최우선입니다. 사랑 옛날에요 제가 한번 텔레비에서 봤는데 어떤 간첩 요새는 뭐 그게 허구하지만 어떤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자수를 한 간첩이 있었습니다. 이거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니 왜 이렇게 노래마다 사랑 타령이냐 사랑을 못해서 그 사람이 표현한 겁니다. 환장해서 뒤진 놈들만 있는지 웬 여기 남조선은 아니죠. 저 남한이라고 하죠. 그 교육을 받으니까 남한에는 사랑 못해서 환장해서 죽은 연놈들만 있는지 웬 사랑 타령이냐고 한심한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사랑 타령은 안 해요. 부모가 하는 사랑은 당연한 거지만 사랑은요 참 많이 순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한테 사랑해요? 1번 건강한 사람한테 사랑하잖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사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서 우울해서 식구도 없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도 타령이에요.
건강하면은 식구 없어도 돼요.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 저 취미 붙이세요. 어? 건강이 1번이에요. 건강이 1번이고 뭐가 또 1번인 줄 알아요? 건강은 기본. 뭐가 1번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돈이 1번이에요, 돈. 이렇게 말하면 저 법주 세속적이야. 제가요, 제일 저주는 아니어도 증오 좀 실물나게 싫어하는 사람이요. 스님이나 목사나 이 종교인들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버려라. 제가 신랄하게 얘기해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든 스님이든 뭐든. 더 밝혀요, 돈. 저같이 돈 하는 사람은 안 밝혀요. 제 팔자를 알으니까. 기본은 건강, 1번은 돈. 그 다음에 가족이에요. 여기에 사랑이 그 다음에 사랑이거든요. 거기에 가족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3년 아파봐요. 자식 새끼가 나 다 갖다 버리지. 그리고 3년 다 망해봐. 마누라고 저 남편이고 다 필요 없어. 다 이혼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 기본 1번 아니요. 기본 1번이 돈, 2번이 가족과 사랑.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을 들으시고 돈 타령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이거 지우지 말까? 예, 그 건강, 오늘 보도에 보니까 돈. 이 중학교 때부터 남녀 공학에 같이 사귄 남녀 친구야. 네. 남녀 공학이니까.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짝지를 했어. 네. 같이. 예.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또 같이 갔네. 네. 또 대학도 같이 갔네. 그리고 또 결혼을 했네.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동네에서 소문난 인고 부부인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네. 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위암 판정을. 그래서 그 판정을 받고 남편이 슬피 울더라 이거야.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근데 안 문제는 봐도 비디오야 우리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안 봐도 그 비디오. 다음 날이 중요해. 네. 그 다음 날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들어왔다. 이혼하자. 이혼하자. 그거 봐.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 사실이야 이거. 그래서 건강이 기본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이 건강 앞에는 사랑이고 뭐고 없는 거야. 친구도 없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네. 나쁜 놈 할 거 없어. 다 차기 팔자요. 응? 차기 팔자. 야, 그런데 그거 보니까 참 그 마지막까지 또 그 어떤 부부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심장을 떼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아내가 남편의 심장을 떼주는 사람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쩌다가 있는 일을 전체화 시키지 말고 전체화는 되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전체화입니다. 자, 10간 10개가 있죠, 여러분. 자, 1, 2, 3, 4, 5, 6, 7, 8, 90, 10개. 일단 달은 12달입니다. 어쩌다가 있는 건 2개입니다. 물론 이혼하자 이런 것도 어쩌다가 있는 거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최고로 챙기고요. 남편이 저 사람이 나 없으면 죽어, 마누라가 저 없으면 나 없으면 죽어, 그거는요 100만 명에 하나. 그 다 뻥입니다. 뻥.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방송에서 세속적으로. 아유. 여러분. 자, 예. 예. 그 뭐 뻥 얘기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지금 우리 그 보수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죠. 강원특별도지사인데 이 강원도지사가 그 장동혁 대표가 강원의 지금 김진태 도지사가 해관일기라 그래가지고 말 해관마다 돌면서 자는 거야. 그 좋은 선거 캠페인이라고 한 봐요. 누가 김진태가요? 김진태가 네. 마을 해관을 돌면서 자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장동혁이가 왔어. 지도부가. 근데 그 면전에다가 예. 결자 해지하시오. 장 대표 오는 거 다 싫어하요. 이 얘기는 사퇴하라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 그 이게 뻥이길 바라지 우리가. 뻥이길 바라는데 근데 이 장동혁이가 또 거기 또 질 사람이 아니야. 받아쳤어. 네. 응?
승리를 위해서 방해하는 자, 후보라도 교체하겠다. 해당 행위를 하는 자. 지금은 전쟁 중인데, 네. 전쟁 중인데 지휘관이 잘났든 몰랐든, 지휘관을 믿고 따라야지. 뭐 불만만 섞이면은 어떻게 데려가느냐. 장동혁 대표도 뻥이길 바래. 그럼 김진태 날아가. 김태 목을 치겠다는 거야. 김진태도 뻥이길 바래. 설명을 할게요, 박사님. 그런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다는 거야. 예. 이런 와중에 이 김진태하고는 이 장동혁이가 다 이 율사 출신 아니에요. 김진태는 검사 출신이고 장동혁은 판사 출신이니까 다 네. 율사 출신이거든. 네. 둘이서 법사에서 호영호재하면서 지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권력 앞에는 이 호영호재가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며칠 전에 그 저기 영월의 단종 그 저기 청룡표를 다녀왔지만은 수영대군이 믿었던 삼촌하고 따랐던 그 단종이 삼촌하고 수양대군 믿고 따랐는데 수양대군이 그냥 냈다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유배 보낸 다음에 그냥 사액을 내린 거 아니야. 결국 근데 그 저기 단종이 사액을 묻고 죽은 게 아니고 누가 목 졸라 죽였어. 그게 정설이라. 차라리 사약 묻고 죽었으면 덜 억울할 건데 또 이 권력은 또 알아서 기잖아요. 목을 좋아서 죽여버렸어. 예. 사약. 왜? 사약을 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마다 다 죽어버린 거야. 죽임을 당해. 아, 중간에 충신들이. 사약을 들고 내려간 사람마다 다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 기록에는 사약을 내린 걸로 돼 있지만은 결국 죽은 거는 목졸림 당해서 죽은 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약 받고 죽었으면 덜 억울하잖아. 젊은 그 청춘에. 그렇죠. 그런데 그 목졸려 죽었으니까 또 목졸려서 죽었으면 또 괜찮아. 또 강물에 동강이다 또 왜 버려? 고기밥을 던져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단종의 한이라는 게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단종의 한이 이 윤석열 대통령, 자기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 당한 거 아니야.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자기 식구들, 자기 세력들이 죽인 거 아니야. 차라리 민주당 적들에게 죽임 당한 거는 덜 억울해. 믿었던 아군들로부터 죽임 당한 게 누구야? 단종 아니야. 믿었던 삼촌한테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딱 단종이 생각나는 거야. 자, 그런 와중에 이 장동혁이가 김진태를 또 얼마나 믿었겠어. 형님 했겠지. 김진태가 64년생, 장동혁이 69년생이야. 장동혁. 그 율사 출신이 또 형님 했겠지. 그런데 이 형님이 아우야 너 사퇴해라. 너 사람들 다 니 싫어한다. 이래 뿌이 장동혁 입장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내 믿었던 이 진태 형님한테 또 뒤통수 하나 맞아 보니까 눈이 막 그냥 또 도는 거지. 눈이 번쩍 띄는 거지. 이게 권력의 싸움이야. 네, 이게 권력의 단종이요. 제가 역사책을 쭉 보면서 정말 수십 번 읽어봤거든요. 그 옛날부터. 세종이 딱 한 사람 있어. 누구 하나. 이 사람만 죽였으면은 단종의 행사 개유정난은 없어요. 개유정난 있었어도 미수의 끝이야. 단종이 죽지 않았어. 딱 세종이 이 사람 하나만 죽였으면 문종도 더 살았어. 제가 이걸 수십 번까지야 저기지만 수번 조선시대 국사를 읽으면서 느낀 게 어릴 때 느꼈어. 내가 이거는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할게. 사자 명예 훼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할 거야. 얘기하지. 예, 누구 한 명만 그냥 쫙 얼마든지 수십 번 죽일 수가 있었는데 세종이 너무 덕이 많아서 그 덕이 우유부단해요. 저 오행 중에 덕이 있으면요 우유부단해요. 덕이 많아서 이 인간을 안 죽인 거로 인해서 개유정난이 있었고 안 그랬으면 개유정난을 세조가 생각도 안 했을 게요. 그래서 단종을 좋은 성군으로 만들어갖고 세조 중에서 자식 중에 누군가는 또 왕을 했을 거야. 지가 개유정난을 안 했어도 한 명에만 좋은 일 시켰어 여기서. 응?
그래서 무지 소름이 끼쳐 이게 내가.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읽으면서요 어느 순간 부자도 가난해도 제가 별로 부자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부자를 좋아하는 해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이런 데서 생긴 것 같아. 아유 또 요새 너무 내가 혼자 말이 많아서 박사님 이렇게 째려보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지난 방송에서 네. 유영아가 후보가 될 것이고 예. 유영아가 후보가 되는 순간 박근혜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유영아가 후보가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낮은 이유가 이 지금 대구시장은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분이 두 분이 계셔.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있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네. 무소속 나오겠다고 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진숙과 주호영이 만나서 우리 무소속 단일하자. 예.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경선해가지고 이긴 사람 밀어주게 하자. 여기까지 나왔다고. 그런데 우리 법조님께서 박근혜만이 판을 뒤집었을 때, 그리고 장동혁이 B 카드가 있는데 그게 박근혜다. 히든 카드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주영 의원이 우리 방송을 봤는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방송을 봤는지, 아니면은 유영아 의원이 우리 방송을 봤는지. 오늘 주호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 네. 쉽게 얘기하면은 네. 이 대구시장의 목에 가시 하나가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안 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백의종군 나오겠다고 하는 순간 이제 판이 해볼만하다. 이게 된다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유영아가 이겼다.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날개를 달고 나를 것이다. 네. 이렇게 난 본다고. 그래서 네. 오늘 주호영 의원의 이 불출마, 주호영 어떤 인물인지 한번 도대체 어떤 인물인데 큰 결심을 세웠단 말이야. 아무도 다 주호영이 무소속 출마한다 그랬어. 나도 그렇게 봤고 왜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딱 하는 순간 머리가 띵한 건 김진태가 머리가 띵할 것 같아. 왜? 이 장동혁의 기운이 살아난 거란 말이야 지금. 왜? 장동혁이가 지금 교통 정리를 못했다 이거거든. 근데 주호영의 불출마 선언은 어찌됐든 장동혁이가 교통 정리를 한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 대표니까. 그래서 주호영은 어떤 인물입니까? 전에 제가 명리상에서요 상대당 어느 당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병오년 27 두 군데 7 거의 27 빼놓고는 초토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그리고 야당 여기가 야당이죠. 자꾸 이쪽이 여당 같아 나는. 야당은 재앙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 한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다가 목에 칼이 들어오고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다라는 걸 읽은 것 같고요. 이분이 굉장히 이런 분은 그 김종필 총리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세상을 읽는 눈이 그동안 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호영 이런 분들은 대단히 이 견문이나 학식이나 모든 시야 보는 게 넓어서 나는 이 사람이 왜 나온다고 했는지 모르겠어. 세상을 아는 팔자인데. 그러니까 나올 때 마음하고 지금하고는 틀린 거야. 세상을 보는 눈이 제대로 옮겨 이제. 처음에는 부안해동 약간 했겠죠. 아무리 저기 김종필이라도 부안해동 했듯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세상을 딱 봐서 여기서 멈추자. 딱 한 거야. 박근혜고 윤석열이고 뭐 누구를 떠나서 세상에 보는 눈을 파악을 한 거고 여기 64년. 이 사람이 들으면 가슴 아프니까 이거는 지울게요. 그리고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우고 그냥 64년으로 할게요. 64년 누군지 알겠죠? 여기 김진태를 제가 지웠습니다. 팔자를 딱 보는 순간 저 이 사람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난 다 좋아해. 왜냐면 우리 신도회 회장님하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밥도 먹고 그런 분이 친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자리에서 우리가 친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잘 되기를 바랬고 제가 그때 이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한마디 해주고 왔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오. 그러나 자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오 했는데 여기에 어떤 목표 앞에서 이런 분들은 제가 여기 유행가 가사 노래를 여기서 할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결과를 보고 낙담할 수가 있으니까 지운 겁니다. 명리의 이치대로 살펴보면요. 64년생은 연지와 월지와 일지와 운에서 기문이라는 기운이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고 있을 때 좋은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충을 하면은요. 이런 모진 기운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기운이 있어서 지금 계속 삐걱거리는 겁니다. 2026년도에는 큰 운세가 엇나가는 겁니다. 4, 5년 전하고는 틀립니다. 엇나가는 특징이 있는데 아까 이거를 남녀 사랑으로 얘기했을 때 보자면 내가 좋아하면 그가 여기서 싫어하고 도민이겠죠. 지금은 또 나를 탐탁하지 여기지 않고 과거에 나를 탐탁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틀어지는 겁니다.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고 나는 별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호감을 표시합니다. 그 호감을 표시하지만 딱 찍어야지 중요한 건데 호감만 표시하면 뭐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 좋다는 티를 내면은 오히려 이거 간첩 아니야 하고 놀래서 도망가는 형국이 바로 귀문과 원진이 함께 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정말 안 됐지만은 현재는 선거가 목전에 왔기 때문에 팔절을 풀어보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사랑 타령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시간상 여기까지만 찍고요. 주호영 여기 이 큰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한 거는요. 박근혜를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이거를 선거 운동하는 짧은 시간에 느낀 겁니다. 대단히 큰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불출마를 하면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판이 교통정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영아에게 명분을 주는 겁니다. 이거 주호영이. 응? 그래서 유영아와 주호영의 관계가 있던 없던 주호영이가 나오면 주호영, 유영아 이거는 제가 정치를 아는 게 아니라 바둑판으로 보고 명리적인 설명입니다. 주호영과 유호영이 나오면 3파전이 되니까 주호영과 유영아에서 3파전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유영아하고 딱 김부겸이라는 사람하고 붙여놓아야 된다는 그 구조의 생각을 했겠죠. 큰 틀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김진태가 뭐 결자해지시오 장동혁한테 그만두시오 이렇게 한 건 을미일주가 무신한테 그러면다고 그 장동혁이가 사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면초가가 된 거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를 불러냈다고 이렇게 병법으로 따져서 볼 때 명리에서 볼 때 명리 36기에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장동혁 스스로를 사면초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장동혁이가 자기가 말하는 히든 카드가 있다 이랬잖아요. 대단히 큰 결심을 하고 미국에서 온 것이죠. 바로 나를 물러나게 사면초가를 만들음으로써 박근혜를 이렇게 나오게 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장동혁의 히든 카드가 될 것이니 너 그만둬라 마라 하는 거에 귀 듣겠냐고요. 예?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팔자의 이치에서 손자병법을 이렇게 끌어다가 명리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저와 엇나가지는 않겠지요? 어쨌든 제가 오늘 부자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불자는 아니지만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벼락부자를 졸부라고 하는데 절대로 벼락부자라고 해서 졸부라고 폄훼하지는 말아야 하니 그들도 조상이나 부모의 노력과 성실함 굳은 약속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굳은 약속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늘에서 잠시라도 부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를 쥐었을 때 지적 수준에 의해서 마음의 수준에 의해서 졸부의 행태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 부의 신간 그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겠죠. 더불어
등을 올리시고 초를 올리시고 삼재기도를 올리시는 분에 대한 건강하심, 자녀의 시험 합격 발원, 상업 원만하시도록, 또 부동산 안 되시는 분 부동산 매매 잘 되도록, 인연의 평온함이 이어지도록 저 법주는 4월 초파일 여러분, 가정 내 연등 올리시는 분, 등 올리시는 분, 촉히시는 분, 삼재 올리시는 분들의 공덕과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발언 올리며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부자가 되도록 도전하시도록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가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